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제 완전 경쟁의 요건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어떤 정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은요, 이미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요거는 당연히 반영되어 있을 거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를요, 현재 정보라고 할게요. 이 정보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오를 대로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정보 가지고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요, 다만 이제 미래의 정보라는 것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합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몰래 입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LG전자에서 무슨 획기적인 그런 신상품을 개발했다. 그럴 경우는 그런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알아 몰라요? 아직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했으니까 그 직원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내부 임원들이랑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부합된다. 이렇게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 가지고 총알같이 갔더니 이미 오를 때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없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3층이 있어서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만 이미 반영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어 있고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요거 아직 반영이 안 됐답니다. 미래의 정보도 더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라디오에서 나왔죠. 총알같이 갔더니 아직 올랐어 안 올랐어요? 안 올랐다입니다. 이런 정보 가지고 200만원 20만원에 구입해서 4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약성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고 애들이 꼬맹이도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전부 어디 가나 핸드폰이 다 터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시장 있죠? 이런 시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인데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는요.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 중강서에서는 미래 정보가 있다면 초과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해 넣을 수 없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한 시장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시장인데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의 정보라는 겁니다. 이런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미래의 정보마저 달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시장 구성원들은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귀신입니까? 알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그냥 만들어 온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강성효율적 시장. 이런 시장은요. 다른 조건이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왜 부합되냐? 완전 경쟁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거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자, 이런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중강성에서는요.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큰 돈을 초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만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자 11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요거 볼게요. 중간 정도. 찾으셨나요? 네. 1번 볼게요.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떤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초과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어떤 정보마저도 여기서 어떤 정보라는 것은 미래의 정보 있죠? 미래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요 강성혈적 시장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 두 번째 볼게요. 자 A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발표하자마자 요 밑줄 쳐볼게요. 요거를 현재 정보라는 겁니다. 무슨 정보라고요? 현재 정보. 그러면 자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 넣을 수 있는 시장은 뭐밖에 없어요? 약성밖에 없는 겁니다. A 중강선은 현재 정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넣을 수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밖에 없어요? 약성혈적 시장밖에 없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개발된다고 발표하자마자 A지역 내에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초과인을 얻었다면 이는요 약성혈적 시장이 될 것이다. 맞아 틀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 책 있죠? 요 책 가지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16페이지 하기 전에 자, 11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찾으셨죠? 네.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런 강성혈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 완전 경쟁하면 되지. 왜 부합되냐면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이걸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볼게요. 자, 이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혈적 시장일 때는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정보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강성혈적 시장에서는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116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기출문제 있죠? 네. 강성혈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토대로 이를 통해서는 초과를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초과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약간 더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큰 돈을 초과해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강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인데 얘는 현재 정보마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마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정보를 통해서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약간 살점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살점. 자,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현재까지 라도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씨가 이렇게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역사적 흐름 같은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쭉 분석해 보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제 흐름 있죠. 장기적으로 움직임이라는 건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있죠. 이런 거 분석하는 걸요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어떤 회사가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그럴 경우는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 어떤 회사가 중국으로 무슨 뭐 공장을 내기로 했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를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답하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큰 돈을 지금부터 초과해 내줄게요.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넣을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알겠죠? 현재 라도에서 나온 정보가 있다면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되죠? 이런 걸 다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중강성에서는 현재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다 이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중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되기 때문에 미래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마저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처음 하신 분들 다 틀려요. 다 무슨 얘기 잘 모르고.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16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우리 교재 요거 116페이지 맨 위에. 자, 지금부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자, 이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으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1번. 116페이지 맨 위에 1번 보겠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쳤나요? 요거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결국 다시 읽어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인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번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맞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거기 딱 중간 정도 보겠습니다. 요거 딱 중간, 여기 있죠? 네. 딱 중간. 자, 기출문제 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는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얘는 현재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되는 즉시 다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넣을 수 없다. 자, 중강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미래는 저런 말이 없는 거지요. 예? 미래는 저런 말들이 없는 거지. 과거는 기술적 분석이고 현재는 기본적 분석인데 예. 미래는 무슨 분석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미래의 정보는 미래 분석하는 것은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석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냥 미래 정보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잖아요. 올 대로 올랐잖아요. 이런 정보를 분석한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절대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를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중강성에서는 현재 정보도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미래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어 못 벌어요?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요거. 네, 요거는 한번 딱 풀어봤네. 풀어봤고, 자,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거 안 하려다가, 하지 말을까, 이거? 하셔야죠. 네? 해야죠. 약간 어려운 얘기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정보 비용이라는 얘기를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못해 중강성에서는 미래 정보를 얻으려면 국토교통부에 3층이 있다면 수리해도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하다못해 사과 박스를 하나 보내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는데 정보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초과에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져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 초과에 넣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런 정보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중강성에서는요. 국토교통부에 3층이 있다면 수리해도 한 번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초과에는 500원인데 자, 일반적으로는요. 한 100원만 자, 100원의 정보 비용을 들어가면서 한 500원의 초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100원의 이유를 얻으려고 술을 살까요? 그건 아니겠죠? 한 500원 정도 이유를 얻으려고 술을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요.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한 400원 정도는 이익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일반적이죠. 이러니까 뭐 사과 박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룸사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되겠나요? 근데, 자, 지금부터 얘기한 시장은 있을 수는 있는데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자,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정부의 관계자인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기가 직접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정보를 팔 때 여러 사람이 와서 서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장도 매우 공개적이라 하시죠. 알겠죠?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라 정보를 누구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인데, 만약에 이 정보를 팔 때는요,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원에 못 미치면 자기가 직접 투자해놨죠? 자기가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공무원에서 잘리고 이런 거 없다고 치자? 정보시장도 매우 공개적이고, 자기가 직접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치자? 그러면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요, 이 정보를 팔을 때 얼마나 받고 팔으려고 해요? 500원 정도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500원에 못 미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 볼게요.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500원의 초과는 얻긴 얻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500원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초과는 얻어서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면 아까 완전 경쟁의 요건이 뭐라고요?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초과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한쪽으로 잘 몰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지금부터, 자,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저 말이 약간 어려운데, 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실질적인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초과는 얻는다는 얘기, 누군 반드시 손해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뭐라고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데 이런 시장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 시장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시장은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시장. 근데 완전 경쟁에서는요, 자, 볼게요. 완전 경쟁에서는 누구라도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초과는 제로죠?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큰 돈 못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다 알고 있다고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용도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과인과 정보가 같네요. 이런 시장도 당연히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건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정보를 가지고 따졌을 때 정보 비용마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정리한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정보 시장이 매우 공개적이라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소요돼야 안 소요돼요? 정보 비용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니까 정보 비용이 조금이든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할당효율적 시장에는 초과 이윤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실질적인 초과는 오거든. 정보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거기 11페이지 부동산 경제 특징 바로 위에 있는 3번 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 네. 11페이지 부동산 경제 특징 바로 위에 보니까 3번 볼게요. 3번.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불안정 경쟁이라도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될 수도 있다. 되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올 때는 여기까지만 물어본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요거 뭐 물어보고 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도 딱 한 번 딱 물어봤으면 한 번 물어봤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요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교재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118페이지. 예? 118페이지부터인데. 118페이지부터 안 했나요? 118페이지 볼게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불안정 경쟁 시장은요, 할당효율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불안정 경쟁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알겠죠? 항상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 따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가 있다면 초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할당 일정이 아닌 게 일반적이니까 실질적인 초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딱 중간, 여기 찾았죠? 네. 딱 중간이면 부동산 시장은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므로 할당 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맨날 그 소리입니다.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는 될 수 있다고요? 할당 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다. 되기는 힘들지만 정부에서 맨날 그 정부가 바뀜에 따라 맨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정보 공개 5.2, 3.0 하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자꾸 공표하려고 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정보 때문에 어떤 투기 수요 같은 게 없애려고요. 라고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개 시장이, 정보 시장이 매우 공개적이라면 할당 율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른 뭐 계산 문제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했다가는 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시 요거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이번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워되죠? 난 이런 거 너무 싫다. 그럴 경우는요, 시험장에 요거까지 무시하고,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기본적인 문제 맞춥니다. 거의 한 80%는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거의. 그리고 한 10% 정도가 요거 한 번 딱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기계대로 풀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네? 안다고 얘기하는데 대답을 쉽게 이야기하네. 항상 대답은 자신있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직접 저희 그 오지선다으로 돼 있는 걸 들이대면은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다 지문으로 빼낸 겁니다. 여기에 맞는 지문. 이렇게 빼낸 거니까. 다 한 번씩 여기 얘기했던 게 이제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네. 잠깐 이거 지워되죠? 자, 거기 옆에 예? 오늘 안 치우고 한 번씩 하나만 쭉 할 수 있고. 잘 알아볼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니. 또 뭐 한 번 더 해? 아니 이게 지우개. 삭제하는 걸 동시에 탁 지우니까 아까워서. 원래 여기 뭐 하나씩 지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약간 큰 거 같은데 이게 이따 마른 거 같은데 이 프로 문제차가 이게 약간 제가 알아보세요.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저쪽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요게 요거 누르면 이렇게 그것만 딱 지우는 게 있어요. 여기 지우는 있는데 여기는 제가 못 찾겠네. 저거 있네. 그래서 아까 그때 아니요 지우개. 요거요? 예, 지우개 들어가서 그 밑에 설정 들어가서 ESC 옆에 별 모양. 요거요? 예 중간에. 요거요? 이거 좀 전에 한 전체 거지? 지우기를 해제. 밑에 제일 밑에 전체 이름이잖아요. 전체 지우기 체크되어 있는. 좌측 아래. 여기요? 좌측 아래. 조금 아래. 바로 밑에 옆에. 전체. 요거요? 예. 네. 하고 적용. 됐다. 뭐지? 앉아있니? 빠꾸. 전체 지우기 해제라는 게 전체가 지워지지 않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지우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지울 수 없게. 네. 수 없는 거네. 네, 아예 못 지우게. 두 사람 만나면 가지. 이상하다. 좀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저기
면 지우개 사이즈? 사이즈를 크게 해서 요건 됐네. 요건 되네. 이렇게 하는 거네. 요게 낫겠네. 어떻게 해야 돼? 펜을 어떻게 되니? 이거라고 지우개만. 다 지워지네. 네? 그 항상 집에 가셔서 요 이따 가기 전에요. 요 꼭 바꾸서 그 옆에다가 간단히 옆에 빈대 있죠? 간단히. 자, 경기 변동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상식에. 일반 경기 변동은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예를 들어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종합 주가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거 있죠. 이러한 뭐 전체적인 시장 전체의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자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 있죠. 이걸요 일반 경기 변동 해줍니다. 이거는 측정한 학자에 따라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되는데, 먼저 이거는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키친, 요거 사람 이름입니다. 파동, 경기 변동, 일단 지금은 다 똑같다고 간주하는데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키친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걸요. 키친 파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보통 이제 3에서 4년, 3에서 뭐 4년 주기, 3, 4년, 뭐 3에서 5년에 상관없고, 이거는요 갑작스럽게 뭐 재고가 변동되다가 재고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 재고라든가 금리가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바람에 발생하는 파동을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주글라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글라 파동. 이거 주글라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저걸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는데 보통 이제 주기가 이제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런 파동을요 주글라 파동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해서, 자, 쿠즈네츠 파동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주기가 약 20년 정도 이렇게 되는 파동인데, 요거는요 자,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변동되거나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라든가 인구가 갑자기 변동될 수 있겠네요. 전쟁 나거나 그러면 인구 변동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생기는 파동을요 쿠즈네츠 파동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자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그래서 주기가 한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요거는 뭐 신기술이 개발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컴퓨터가 없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개발될 수 있죠? 그리고 핸드폰이 없다가 핸드폰이 이제 뭐 발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이 예전에 이제 그 95년도 경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경에 시티폰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 그 전화기 들고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한 100m 정도까지 나가서 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요 공중 전화에다 써먹은 겁니다. 공중 전화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럼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티폰 나왔다가 그건 이제 한 2, 3년 지나다 없어지고 곧바로 이제 핸드폰이 나온 건데, 이렇게 걸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히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핸드폰을 쓴 게 이제 LG인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크기도 이만했습니다. 이렇게 이만하고 이렇게. 그래서 반타 한 다음에 뚜껑이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위에 뚜껑 이렇게 열렸습니다.
밑으로 열렸다. 밑으로 열리면 번호 누르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밑으로 이렇게 열리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안테나가 뾰루룩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다 딱 차고 다니면요, 거의 보안요원 같았습니다. 딱. 어디 가서 뒤에도 딱 차고 다녔어요. 그 전까지 삐삐. 그 전까지 삐삐 애들. 고등학생들 다 삐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삐삐 알아요? 삐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사용은 안 해보고? 네. 신세대네. 삐삐 아시죠? 써봤죠 지금. 삐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삐삐삐 하면 거기 번호가 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면은 빨리 안 들어와! 그래, 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건, 삼성 이제 글씨가 뭐예요? 개조입니까? 뭡니까? 예? 저기 키친파동 3, 4년 계속 재고. 재고. 재고라든가 금리가 변동되는 말이야. 재고 금리. 저희 글씨가 좀 안 좋아갖고. 그 다음에 신자원이 개발될 수 있겠네요. 신자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석산 때다가 갑자기 석유가 발견될 수 있죠. 그런다든가 아니면요. 서로 석유로 하다가 이제 뭘요? 뭐 원자력이 이제 발견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신자원이 뭐 발견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50에서 60년씩으로 변동되는 거를요. 콘드라티의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그 점점 뭐가 커져요? 저기 글자 수가 커지죠. 주기도 그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보통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로 주굴라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걸 주순환이다 해줍니다. 가장 주된 순환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굴라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별 말이 없이 일반 경기 변동하면요. 뭘 얘기한다고요? 주굴라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세일이라는 경제학자가요. 이 중에서 부동산만 덜렁 떠내서 경기 변동 측정한 게 있는데 이거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해 줍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을 주로 한센이 측정해 봤다 해서 이걸요. 한센 파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파동이라고요? 한센 파동. 요거는 보통 주기가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에서 18년. 요거는 당연히 건축 경기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파동을요. 한센 파동해 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굴라 파동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경기 변동하면요. 한센 파동을 얘기하는데 보통 주기가 얘는 몇 년이라고요? 8에서 10년이라면 얘는요. 17에서 18년이니까 한 2배 정도 주기가 길다 이렇게 합니다. 몇 배라고요? 2배 정도는 길다 이렇게 줍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 공기가 이게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걸 정점해 줍니다. 이거를 저점해 줍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를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 물론 저점에서 또 다른 주기까지를 이거 또 다른 저점까지를요. 주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되겠죠? 이때 콘드라티의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 걸린다고요? 50에서 60년 정도 걸린다. 그런 얘기고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약 20년 주기로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굴라 파동 같은 경우는요. 8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8에서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 3, 4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동되는 거를 뭐라고요? 키친 파동이다 줍니다. 되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죠?
주식 투자 안 하면 이런 걸 좀 볼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지금부터 참고입니다. 참고. 시험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물어보지만, 자, 여기서는요, 자, 이 참고로, 왜 주글라 파동이 8에서 10년 주기로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8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냐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다. 이제 주글라 파동을 얘기합니다. 이 주글라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엄마가 담배 한 까치, 그러니까 엄마가 열이 받아 안 받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래, 니 죽을래 하다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뀐 거라고요? 주글라로 바뀐 겁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거나 경제 상태가 호황이다. 호황이라는 것은요, 기업자 입장에서는 기업 파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는 현재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생산량보다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 파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물건 잘 팔고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요? 설비 투자를 늘려갖고 막 생산을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도 구입하고 아니면 토지도 구입하고 각종 기계장치도 막 구입하려고 하죠. 설비 투자 늘려서 생산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생산을 막 늘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자, 기계만 잔뜩 구입하면 뭐합니까?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고용도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막 올라갑니다. 기업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업한테 막 투자하려고 하죠. 주가도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요, 소득이 막 늘어날 겁니다. 보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시장 가서 쓸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죠. 소비도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시기. 자, 이러한 시기가 우리는 경제 상태가 매우 호황이다 해줍니다. 매우 호황이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설비 투자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자, 언젠가부터는요, 계속 설비 투자 한번 늘렸다면 공장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공장 근로자인데 요즘에 장사가 좀 안 된다 해서 뭐 가서 놀다 오지는 않겠죠. 아침부터 가서 8시부터 가서 저녁 6시, 7시까지 계속 일하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그리고 보일러가, 예를 들어 용광로 같은 경우도 한번 꺼트렸다가 다시 키려면 되게 힘들답니다. 한 3, 4일 막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설치한 설비 투자는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계속 설비 투자 늘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요, 생산량하고 소비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산량이 더 많아질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왔을 때 계속 설비 투자 늘리다 보니까 공장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죠? 이때부터는요, 저 공장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안 팔리면 그거 쌓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요, 설비 투자를 늘리면 돼야 한대요. 설비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설비마저 팔아치울 판이죠. 물건 막 남아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막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생산도 줄이려고 하고, 맞죠? 그리고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사람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은요, 늘리면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구조조정이라 하면서 사람도 막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주가는 막 팍팍 떨어지고 기업한테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도 아예 소득이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장님 월급 더 주세요 했다가는 자기도 잘릴 수 있는 거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소득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소비도 줄어들고. 자,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요, 경제 상태가 매우 불황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불황 시기를 계속 겪다 보면 설비 투자를 계속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생산량보다 뭐가 많아진다고요? 소비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다시 슬슬 소비 투자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8에서 10년씩으로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정확한 어떤 흐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것은 현실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이론적인 측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아니 요즘에 경제 상태가 전혀 다른데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호황일 때가 반드시 불황 때가 좋아요? 호황일 때가 좋을 때요? 호황일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호황이라도 반드시 모든 경제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예상돼서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사놓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수 이런 것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많은 경제 주체가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예전에 비해서 뭐 거의 불 차이가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000원으로 이걸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생긴 10,000원 2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월급 타는 사람들 계속 같은 월급 타서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화폐의 값어치가 막 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는 거죠. 이런 손해보는 거고 또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이 오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여러 가지 모든 경제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제주체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불황일 때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창고에 쌓이니까. 그럼 불황일 때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돈 조금 갖고 와서 물건도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천만에요.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요. 뭐가 문제는 실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실업. 그래서 이 실업은요. 때로는 가정까지 다 해산시킵니다. 우리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요. 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장 문제 거의 한 80% 90% 이상은 뭐 무슨 성격 차이 이런 것들도 경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커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면서 서로 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거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그 돈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거의 한 90%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집안에 돈만 잘 벌려봐야 하고 화목해집니다. 그렇진 않던데.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던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돈 많이 벌면 성격도 좋아져요. 그거 모르시나요? 그거와 상관없나? 상관없나 보네. 네. 어쨌거나, 이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실업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운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 11페이지 맨 아래 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 특징이 나볼게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특징이 있는데, 보통 주기가 17에서 18년 정도의 건축 순화로 일반 경기보다 몇 배라고요? 2배 정도는 길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하여 정점이 높고 저점은 깊어서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면은요, 비교적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 빠르게 진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타선 기간이 이 길고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규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요,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주골라 파동입니다.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주골라 파동인데, 주기가 한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해줍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게 주골라 파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딱 쪼개본다면요. 다시 볼게요.
요걸 정점, 요건 저점, 또 다른 정점이라는데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를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저점 사이 폭을요 진폭해 줍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자 요걸 후퇴 국면해 줍니다. 요런 추세에 따라 움직입니다.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데 요건 이제 후퇴 국면해 줍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불황식입니다. 불황. 그 바닥치고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기를요 호황이다 해줍니다. 호황 이렇게 아니면 호경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불황시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IMF 때는요. 자, 이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어쨌거나 가장 큰 이유는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망하는 거죠. 물건만 잘 팔리면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할 거 아닙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혜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 한신공영, 기아자동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망하니까 하청업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건이 안 팔리고 하니까 기업들은 망하고 하니까 기업들은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아까 그 불황시 잘 생각해. 설비 투자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생산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요, 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망하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뭐라고요? 불황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황시기를 극복하려고 97년 11월 달부터 그 IMF로서 돈도 빌려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마련해갖고 이제 바닥치고 좋아지려고 하죠. 그죠? 그럼 그 당시에는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뚝 끊기니까 이 건설업자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건설업자는 건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손가락 빨고 있었고 그리고 건설업자가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수호피오나 하청업체 다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택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바닥치고 이제 좋아지려고 하죠. 그때부터 슬슬 허가도 맡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잘 팔릴 거 예상되니까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완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들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이게 상당히 완만한 형태가 지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시 읽어볼게요. 주기가 보통 이게 이제 한센 파동이 되는 겁니다. 한센 파동은요, 주기가 17에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1번에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 17에서 18년 정도의 건축 순환으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몇 배라고요? 2배 정도 길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비하여 정점 높고 저점 깊어서 진폭 또한 크다. 얘는 진폭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크냐.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요걸 회복 국면이라는 겁니다. 회복 국면은 느리게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후퇴 국면은요, 빠른 형태에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타성기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이런 걸요, 타성기간 하는데,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시간차가 빠르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해 정책을 폈을 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리고 있던 시설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수두룩하게 수익자 무지하게 많죠? 얼른 채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바로 타성기간이 빠르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타성기간은요,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요걸 타성기간 하는데, 일반 경기 같은 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느려 터져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타성기간이 어떻다고요? 길다 해줍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학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내가 웃기는 얘기하면 바로 그 앞에서 막 깔깔깔 막 웃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타성기간이 빠르다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웃기는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정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있답니다. 진짜입니다.
너 얘기한 게 수업 시간 안 웃긴데 꼭 집에 가서 생각하면 웃긴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적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타성기간이 늦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타성기간이 느리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규칙적입니다. 근데 얘는 상당히 불규칙하죠?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다 개별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경기가 좋은데 부산은 또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서면 쪽은 안 좋은데 해운대도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해운대라 하더라도 주거용은 좋은데 상업적으로 안 좋을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동성과 개별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국제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간혹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바로 옆으로 이 분당이라든가 판교, 수지 이런 데 넘어가기도 하죠. 이런 것도 이제 광역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지역별로 아니면 용도별로 병행할 수도 있고 병행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행은요 거꾸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앞서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거는요 이렇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쳐져서 움직인 걸 후순환한다 해줍니다. 이거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모든 형태의 경기를 다 합쳤을 때 있죠. 이때 이제 후순환한다는 얘기지 지역별로 용도를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그 순환적 경기도 이거 알아볼게요.